저는 칼을 갈고 나온 종목이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저는 내연차를 좀 더 선호하는데 근데 같은 현금을 누가 주면은 전기차 지금 사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까는 듯한 지금 발언을 하셔가지고 테슬라 가지고 오신 거 맞으시죠? 루돌프 사슴 코넨 매우 반짝이는 코코코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1회 때 출연진들의 관심 종목들 수익률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서브님 1등! 와 축하드려요. 대한민국이 2025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하나는 트럼프에 맞춰진 혹은 네가 정말 잘하는 것 그 회사들이 그죠? 각자 도생하거나 내지는 대체 불가한 것. 그래서 이 중에서 그래도 저는 대체 불가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그 아티스트들이 빌보드에 들어가는 게 정말 이제 뭐랄까? 그냥 흔한 일이 돼버렸어요. 최근에 한국 아티스트 중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로제 아파트.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일본은 원래 그 음반 수출이나 이런 비중이 원래 컸어요. 근데 보시면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번에는 소비에 맞춰진 경기 부양이라는 거죠. 저게 늘어나면서 다른 국가의 비중이 줄어들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파이 자체가 커지는 것. 그리고 상반기에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 계획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BTS가 활동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YG 엔터 봄 늦게나 여름부터 하이브 쪽 관심 있게 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YG 엔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YG 엔터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까 두 번째 자료 한 번만 올려주실 수 있어요? 네. 저거 자세히 보시면 밑에 회색 있죠? 저게 하이브예요. 네. 저게 확 늘어나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YG 엔터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YG보다는 하이브가 더 낫지 않겠냐. 유 대표님은 하이브를 조금 더 차라리 보시는 하이브나 차라리 하이브 JYP나 JYP는 또 왜요? JYP가 네. 캐릭터 상품을 네. 엄청 잘 판대요. 굿즈 상품이라 그러죠. 이게 네, 잘 굿즈, 돼가지고 네. 매출이 좋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JYP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공연이 많아요. 네. 그동안 이제 일본이 엔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본이 우리나라가 상대적 앵고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더 같은 공연을 해도 같은 앨범 판매가 돼도 수익성이 더 수익성이 좋을 더 좋아진다는 것이다. 거죠. 과연 YG 엔터 3주 뒤에 어떻게 또 어떤 수익률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변 대표님. 네, 저는 칼을 갈고 나온 종목이 또 신고가를 좀 찍었던 원래 신고가 테슬라를 좀 가지고 왔는데 테슬라. 다만 주가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구간은 많습니다.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현재 구간은 맞는데 일론 머스크의 현재 행보들을 봤을 때 미국 안에서도 가장 큰 정책 수혜를 좀 받고 있다. 이게 단순하게 기대감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정책이 좀 현실화되면 이제부터는 좀 옥석가리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갈증문이 가는 것이죠. 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테슬라의 중국 주간 판매 최고 기록 경신 이거는 전기차의 캐즘이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을 이미 좀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국에서 다시 테슬라의 판매량이 증가됐던 것들이 신호탄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내년 상반기에 호재가 또 나온다 뭐 이런 것들 기대감이라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화분에 물 주듯이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한 매력도가 있다는 점. 모델 Q가 이제 네네. 반값 전기차로 나오게 되면 판매량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그게 네. 좀 그렇게 미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제 4분기 실적을 네. 앞두고 반값 전기차가 영업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맞아요. 얘기들이 또 주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점유율, 침투율을 먼저 늘리는 게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전기차 공짜로 주면 탑니다. 근데 같은 현금을 누가 주면은 전기차 지금 사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부담스러워요? 첫 번째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충전이. 사실 저는 내연차를 좀 더 선호하는데 이게 디자인 측면들이라든가 성능 개선이 되고 인프라가 좀 더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전기차의 끝은 충전 방식이 아니라 주유소 가면은 배터리 갈아 끼는 형식. 이게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테슬라를 약간 까는 듯한 지금 발언을 하셔가지고 테슬라 가지고 오신 거 맞으시죠? 현재는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남은 두 분의 종목을 듣기 전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민심 퀴즈를 만나볼 텐데요. 자, 화면에 나오는 종토방의 민심을 보고서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자, 먼저 도전하시죠. 아니, 저기 미국 주식이라서 잘 모르겠어. 미국 주식일 것 같아서 아닌가? 한국 주식입니다. 한국 주식이에요? 네. 근데 AI가 너무 범위가 많아서 이게 의료 종목이 엄청 AI인지 많죠. AI 소프트웨어인지 이게 좀 AI 헷갈려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은 네. 정답. 폴라리스 오피스. 아, 아닙니다. 실패. 정답 네. 이스트 소프트? 정답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연희캐스터님의 종목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팜마트라는 종목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찾아봤어요. 그래요? 네, 저도 찾아봤어요. 그쵸. 아마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종목일 것 같아요. 일단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된 중국의 이제 소비 관련주거든요. 이제 중국이 사행성 좀 되게 좋아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피규어를 어떻게 파냐면 랜덤 박스로 팔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워하면서 이제 네네네. 사는 건데 피규어를 모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규어가 하나만 구입하는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아가고 수집하는 데 좀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팜마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재구매율도 한 58%, 60% 정도 되기 때문에 소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중국 통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네. 지금 많이 올랐다. 비싸다. 하지 마라.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과연 이제 중국 시장을 믿을 수 있는가가 일단 한 가지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가 많아 우리가 찾아보기도 쉽고 투자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은데 중국 쪽에 뭔가가 자료가 내가 빨리 확인을 해서 투자에 판단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팜마트 연희캐스터님의 종목으로 들어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가져왔어요. 네이버. 네. 일단 네이버는 실적이 엄청 좋아요. 맞아요. 이번에 3분기만 좋았던 게 아니라 작년 4분기서부터 계속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졌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엄청 올라왔고 4분기 내년 1분기가 왜 기대가 되냐. 네. 오징어게임 시즌2가 다음 주에 오픈합니다. 네이버랑 관련이 지금 네이버 쇼핑에 보면 네이버 플러스가 있어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넷플릭스 광고 버전이 공짜입니다. 어차피 내가 쇼핑을 할 거면 네. 네이버 쇼핑을 해가지고 적립금도 많이 받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보고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커머스에서의 점유율이 네이버가 제일 높아요. 네이버 쇼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쿠팡이 이렇게 가는 건데 아예 이걸로 우리가 아주 이커머스를 잡겠다. 네. 공격적인 지금 행사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액은 한 달에 얼마 정도? 4,900원. 와, 괜찮네. 네. 네이버가 네. 지금 한 달 동안 한 20% 정도 올랐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한 달 동안 20%가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약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사실은 네이버 같은 경우가 수요일에 엄청 올랐다가 네. 목요일에 쭉 빠졌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최근 한 달 동안 주가는 횡보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인식할 때는 오징어 게임 투 관련주 네이버 이렇게 연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는 있다라고 보고 중장기관점 내년 성과는 저도 굉장히 좋게 봐요. 왜냐면 네이버가 너무나 지금 주가는 좀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져 있었고 이게 아직도 주가가 이제 이만큼뿐이 못 올랐다는 거는 전 저평가에는 맞다라고 보는데 단기 싸움에서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이버 외국인이 순매수한 1위 네.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자, 네. 그 국내파, 해외파 우리 나뉘네요. 상위권 2명이 국내파, 하위권 2명이 해외파. 다음 주에 바뀔 수도 있어요. 칼을 많이 갈고 왔습니다. 오늘 어찌됐건 산타 수익단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조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업종을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업종을 본다라면 AI 업종을 봐야 된다. AI. 근데 소프트웨어. 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새로운 어떤 성장성을 3분기 실적을 다 확인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라서 네.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더
상승이 연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겹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전치 겹쳐도 테마주 됩니다. 전치 테마주를 약간 집중 있게 봐야 돼요. 특히 이 여권에 있어서 지금 끈 떨어진 사람 누구, 그 다음에 세력이 없는 외로운 사람 누구, 그 다음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없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과연 누가 다음 이제 잠룡으로서 빡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 보는 것도 좀 상당히 봐야 되고 이쪽은 아주 확고하죠. 야권은 야당 완전히 쪽에서는 확고하죠. 그러면 저는 동신건설로 네.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좀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석희 대표님과 약간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저 의료 AI 지금 이거 왜 봐야 되냐면 로닛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로닛을 좀 필두로 해서 이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단순하게 수급 플레이가 아니라 지금 이유 있는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년도부터는 몇몇 성과로 인해서 유료화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정확성이 높아지면 더 많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확장이 돼서 적용이 되면 만약에 이제 1,000원을 팔면 얼마가 남느냐? 60%가 남습니다. 약을 팔았을 때에 대한 가치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런 기대감이라면 한 1월에서 한 2월까지는 의료 AI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희캐스터님. 저는 조선주를 조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트럼프 수혜주기도 하고요. 음. 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될 때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굉장히 또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조선주 그리고 뭐 기자재 쪽도 전 괜찮다고 생각하고 엔진 쪽이면 뭐 HD 현대 마린 엔진 이런 쪽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저희가 1월 5일 날 만날 텐데 네. 과연 2회차 때 또 이 종목 초읽기로 1등을 하시는 분은 누가 되실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초능력자들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파랗더라도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팔았더라도? 말하지 마. 아, 네, 파랗더라도. 네. 아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빨갛게. 빨갛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갛게 우리 한번 불타 올라보죠. 네. 네, 여러분들의 계좌 빨갛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불타 올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1월 5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